한국군, 그저 미군이 보호해주는 나라 아니야. 아직도 우리 없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여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군 특수부대 대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여기서 겪은 일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며 들어선 이 작은 나라에서 그는 자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을 보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6개월간의 시간 동안 그는 충격과 반전의 연속을 경험하게 되죠. 그가 봤던 것, 배운 것, 그리고 깨달은 것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한국을 떠나게 된 메카시 대위. 그를 바꾼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육군 특수부대 소속 에이든 메카시 대위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고 특수부대 최연소 팀장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계 각지의 전장을 누비며 저는 나름의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펜타곤에서 온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그 내용을 3번이나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주한미군 발령. 그 4글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특수부대 베테랑 장교인 제가 한국으로 발령받다니 이건 분명 농담이거나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카시, 한국이라고, 진심으로. 제 동료 브라이언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거기서 뭘 배우겠어? K-팝 춤이라도 출 건가?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이라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공산화됐을 나라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해진 나라라는 정도였죠. 진짜 안타깝다 메카시. 또 다른 동료인 마이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미군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나라잖아. 거기서 무슨 특수작전을 배우겠다는 거야? 그들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실전을 수없이 경험한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저 형식적인 동맹관계를 위한 상징적인 발령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공항은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에는 로봇이 안내를 도왔고 입국장에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의 청결함과 질서였습니다. 뉴욕 JFK 공항이나 런던 히드로 공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동 동선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되셨나요? 입국심사 직원의 유창한 영어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녀는 제 군인 신분증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한국군 장교가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마천루와 첨단 전광판, 질서 정연한 도로 풍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전쟁을 겪은 나라가 맞나요? 무심코 혼잣말을 내뱉자 운전하던 장교가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폐허에서 다시 일어섰죠. 도착한 숙소는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뉴욕이나 도쿄를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깨달은 점들을 정리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아직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분명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뉴욕이나 도쿄 못지않게 화려했고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의 시간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국군과의 협력이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시작된 저의 한국 생활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서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군 특수전사령부. 그들의 훈련과 작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함과 동시에 약간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또 한 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체계적이고 현대화된 부대의 모습이었죠. 낡고 초라한 시설을 예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메카시 대위님 환영합니다. 저는 특전사 제1부대 김준호 대위입니다. 저를 맞이한 한국군 장교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듯한 완벽한 발음으로 자기소개를 하더니 바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대테러 작전과 해외 파병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라크, 아프간, UAE 특수부대 교관 파견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죠. 김준호 대위의 설명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수혜국의 군대가 아닌 세계적인 수준의 특수부대였던 거죠. 시설 견학을 하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최신형 시뮬레이션 훈련장, 실내 사격장, 도심 전투 훈련장, 모든 시설이 미군 기지 못지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VR 전투 훈련 시스템은 제가 본 어떤 장비보다 진보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심 전투 시뮬레이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한국군의 전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도심 지형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쓰는 전술대로 접근하면 더 빠르게 목표를 제압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자 브리핑을 맡은 김준호 대위가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메카시 대위님, 한국 도심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낯설어 보일지 모르지만 훈련에 참여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여전히 그들의 방식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도심의 복잡한 골목과 건물 구조에 맞춘 한국군의 움직임은 제게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도 한국군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제압했고 복잡한 건물 내부에서도 절묘한 팀워크로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전술은 미군에도 없었다. 도심 작전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훈련이 끝난 뒤 저는 김준호 대위에게 다가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전술이 옳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제가 배워야 할 점이 많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미군의 노하우를 배우며 발전했습니다. 서로 배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동맹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이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죠. 기술 담당 박민수 중위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실제 작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현장 적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점심시간 한국군 장교 식당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양식 메뉴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장교들이 한식을 먹고 있었죠. 김준호 대위가 제게 비빔밥을 권했습니다. 한국군의 전통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며 전우애를 다지는 거죠. 그의 말에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비빔밥의 맛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건 장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부대 역사관을 둘러보았습니다. 6.25 전쟁 때의 사진들, 월남전 참전 기록, 그리고 현대의 국제평화 유지 활동까지 한국군의 발자취를 보며 제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미군의 보호를 받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며 스스로 강해진 군대였죠.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역사관을 안내하던 이상훈 소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루 동안 본 한국군의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전문성, 첨단 장비, 강한 정신력,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군 부대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늦게까지 훈련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목격하면서 제가 이곳에서 배울 것이 정말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죠. 잠들기 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첫날을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군의 훈련 체계와 시설을 관찰하며 준비를 마쳤고 드디어 오늘은 제가 직접 훈련에 참여하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한국군의 훈련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약간의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른다고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군사기술만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첫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장에 도착하자 이미 한국군 대원들이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나와 훈련을 준비했다는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실전 대테러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준호 대위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작전 계획은 미군 특수부대의 그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사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군 특수부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격 실력을 본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을 향한 연속 사격, 자세 전환 사격, 근접 전투 사격, 모든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한 특수훈련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박민수 중위가 설명했습니다. 매일 새벽 수천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배게 만드는 거죠. 여기 있는 대원들은 모두 하루 1000발 이상의 실탄 사격을 해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모습에서 수많은 훈련으로 다져진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메카시 대위님도 한번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김준호 대위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제가 특수부대 최고의 사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전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군이 개발한 전술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전술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이 전술은 좁은 도심에서의 전투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겁니다. 이상훈 소령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과 같은 고밀도 도시에서의 작전을 위해 우리만의 노하우를 개발했죠. 점심시간, 저는 한국군 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훈련 과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의 훈련, 극한의 체력 단련, 끊임없는 기술 연마.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준비합니다. 한 부대원이 말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준비된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후 훈련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최첨단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 전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 AI가 분석하는 적군의 패턴,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전술적 움직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작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술 담당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군이 직접 개발했죠.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배우러 옵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런 실력을 가지고도 결코 교만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김준호 대위가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네요. 여러분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맹 아니겠습니까?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2주간 격렬한 훈련을 받으며 한국군의 실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매일 밤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한국군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대한 존경심도 커져갔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한국군의 진정한 모습을 목격하게 될 그날이. 한국군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그 어떤 군대와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전문성,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정신력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훈련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이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이내 경보음이 울리며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할 것 같았던 하루는 순식간에 비상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조난당한 등산객들이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즉시 구조팀 편성하겠습니다. 김준호 대위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부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단 5분 만에 완전 무장한 구조팀이 꾸려졌고 최첨단 구조 장비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기상 상황에서 구조작전을 진행하는 건 위험합니다. 제가 우려를 표하자 이상훈 소령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해 훈련해왔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라도 소중하니까요. 헬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그들이 갖춘 장비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드론, 기상 레이더, GPS 기반 조난자 위치 추적 시스템, 모든 장비가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최신형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저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기술팀장 박민수 중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산악 지형에 최적화된 구조 시스템이죠.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 특별히 설계했습니다. 폭풍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시야는 제한되었고 강한 돌풍이 헬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천 시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실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메카시 대위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임무를 완수합니다. 김준호 대위의 말에는 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구조팀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색, 전문적인 구조기술, 부상자 응급처치까지 모든 과정이 교과서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헌신적인 태도였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한 명의 조난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끝까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체온이 떨어진 조난자를 발견했을 때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군대입니다. 작전이 끝난 후 이상훈 소령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전투만을 위한 군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고 있죠.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작전을 통해 한국군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첨단 장비와 뛰어난 기술력도 놀라웠지만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그들의 투철한 사명감이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저는 문득 미군 시절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전투력과 작전 수행 능력만을 중요하게 여겼었죠. 하지만 오늘 한국군에게서 본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김준호 대위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자부심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 지켜지는 것이니까요. 기지에 도착해서 장비를 정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모든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다음 출동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박민수 중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늘 준비된 자세로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 구조작전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군의 다양한 작전과 훈련에 참여하며 그들의 실력을 직접 경험했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한미연합작전 훈련. 이제는 당당히 한국군의 동료로서 이 훈련에 임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군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전문적인 군대였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준비성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한미연합작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후 처음 진행되는 대규모 훈련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양국 군인들이 모여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도심지 대테러 작전을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준호 대위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전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미군의 장점과 한국군의 특화된 도심전 전술을 절묘하게 조합한 계획이었죠. 놀랍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한국군의 도심전 전술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한국군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빌딩 숲 사이를 마치 자신들의 놀이터처럼 자유자재로 누볐습니다. 좁은 골목길, 복잡한 건물 구조,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이런 환경에 최적화된 전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이상훈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같은 고밀도 도시에서의 작전은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전술 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도 끊김없는 통신, 실시간 위치 공유, 증강현실을 활용한 작전 지원. 이런 첨단 시스템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5년간 연구 개발한 겁니다. 기술팀장 박민수 중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이 기술을 배우러 오죠. 훈련이 진행될수록 한국군의 리더십도 빛을 발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팀원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모습은 감탄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김준호 대위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실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점심시간, 저는 한국군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군인이란 단순한 직업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습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오후 훈련은 더욱 역동적이었습니다. 한미연합팀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군의 첨단 장비와 한국군의 전술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훈련을 지켜보던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군의 창의적인 전술 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김준호 대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적의 전술은 계속 진화하니까요. 우리도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메카시 대위님, 오늘 훈련은 어떠셨습니까? 이상훈 소령이 물었습니다. 놀랍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한국군의 전문성과 헌신을 직접 보면서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가 아닐까요? 저녁 무렵 모든 훈련이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 연합훈련 이후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작전과 훈련을 함께하며 진정한 전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보완하며 함께 성장했죠. 그리고 어느덧 한국에서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았습니다. 한국군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동맹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로 성장해 있었고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불편한 마음과 지금의 감동이 교차하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부대에 도착하자 모든 한국군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정돈된 모습과 진지한 표정에서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메카시 대위님, 함께한 시간이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김준호 대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여러분께 배운 것들은 제 군인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소령이 다가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부대 특수 제작 전술 나침반입니다. 우리의 우정을 기억하는 작은 증표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나침반을 받아들며 지난 6개월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오만한 태도, 한국군의 놀라운 실력에 충격받았던 순간들, 폭풍 후 속 구조작전에서 보여준 그들의 헌신, 한미연합훈련에서의 완벽한 팀워크까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정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미군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부대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입니다. 첨단 기술력, 완벽한 팀워크, 강인한 정신력,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여러분의 헌신과 겸손함이었습니다. 박민수 중위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대위님께서 보여주신 열린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자세야말로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송별회는 감동적인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군 장병들이 준비한 특별 공연, 함께 찍은 사진들로 만든 영상, 그리고 마지막 훈련 때의 기록들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한국군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호 대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동맹입니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첫날 봤던 그 최첨단 시설들이 이제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모든 순간이 제 군인 정신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전 이 도시를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닌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이라는 것을.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일기를 쓰며 적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참된 동맹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제게 가장 존경하는 동료이자 배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제 편견 대신 존경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인천공항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이곳에서 배운 교훈들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메카시 대위.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경험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편견은 깨졌고 대신 존경과 배움이 그 자리를 채웠죠.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처럼 반전을 겪었던 순간이 있나요? 아니면 한국군, 한미동맹에 대해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정말 기대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